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10월 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주거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데요. 대구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쪽방촌과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다 주거권을 우선시하는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최도열 씨는 하루하루가 막막한 심정입니다. 몸이라도 닐 수 있는 이 단칸방을 곧 떠나야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만 내면 됐던 여관이 재건축 지역에 묶였습니다. 쫓겨나는 기지 않지 이거는. 일일장기 못 받고 원룸 쪽이나 알아보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못 하게 되죠. 최소 몇백만 원이 넘는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쪽방촌, 여인숙 거주자들은 거리로 밀려났습니다. 상가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넣어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빚도 10원도 못 갚았는데 지금 무일푼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구에선 현재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209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꺼번에 헐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전면 철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해서 이 지역에 머물고 있던 저소득층과 세입자들은 강제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아파트로 획일화되기 때문에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재정착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시행사나 조합을 좀 중심으로 이권 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선순환 순환 대책 개발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세입자 권리가 우선 보장되는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준공 전 시범 운영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 농도를 헬로티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와 연동되는 배출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보고하는 TMS 값은 신뢰도가 높은데요. 경북도는 그동안 준공이 연기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부터 도내 8개 시군에서 반입한 소각용 쓰레기는 모두 17,856톤. 이 중 시험 가동 기간 동안 75%인 13,400톤을 소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3개월간 실제 쓰레기를 태우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었으나 배출가스 농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소각장의 배출가스 농도입니다. 10월 7일 저녁 10시 기준 염화수소는 0.34ppm, 황산화물은 2.53ppm, 일산화탄소는 4.33ppm입니다. 10월 7일 하루 평균치는 염화수소는 0.65ppm, 황산화물은 3.36ppm, 일산화탄소는 5.44ppm입니다. 모두 법적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10월 1일부터 TMS가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검증할 수 있는 행정이 조금 더 쓰레기 소각장 중심이 아닌 주민을 좀 안심시키고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행정이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완공 후 도내 11개 시군에 가연성 쓰레기를 하루 최대 390톤 소각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120톤 처리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난 2016년 착공에 당초 올 8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설계 변경으로 오는 10월 하순 준공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해외에서 밀 반입한 주류가 일반 주점에서 대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불법 도매상과 밀거래를 통해 구매한 고급 양주들을 6배가 넘는 가격에 팔고 있었는데요. 지역의 주점이나 노래방, 심지어는 유명 호텔까지 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 인근에 위치한 시장. 문이 반쯤 닫힌 가게에 들어가자 진열장에 고급 양주들이 가득합니다.
가격은 면세점 판매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원래 700ml 45,000원. 자, 살루트. 그건 95,000원. 95,000원. 도매상은 대부분 해외 밀반이 된 것이지만 미군 부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술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 그러니까 그럼 이거로 가져가는데 술집 아들도 대구 뭐 영남호 가는데 그아가 이제 그 주류 회사에 몇 개 사 세금 내려고. 실제로 일반 주점의 밀바리 양주가 얼마나 판매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종류의 술이지만 뒷면에 있는 라벨이 다릅니다. 정식 주류 업체로부터 구매한 양주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점주는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거 술 주류 업체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뒤에 라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술집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가의 양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매한 이 술의 가격은 24만 원. 하지만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매한 이 술의 가격은 9만 5천 원입니다. 병당 판매 가격이 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술의 경우는 6배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술이고 똑같은 병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 분야에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손님 대부분이 불법 주류인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죠.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술 취했으면 이게 아무 술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확인은 안 하지만 이제 싼 거 시키면 그냥 먹고요. 관세청은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세관에서 그 본업이 이제 그 관세선에서 이제 밀수를 저지하고 부정무역을 저지하고 이제 그런 이제 관세 포탈도 이제 맡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 단속을 그렇게 본업으로 그렇게 일상으로 하진 않아요. 일단 적발이 되게 되면 일단 가장 이제 큰 거는 물건이 몰수가 되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벌금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양정이 돼요. 허술한 단속과 낮은 처벌 수위에 점주와 불법 도매상과의 밀거래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 형량을 늘리는 윤창호법에 이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죠. 한층 무거워진 처벌 탓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석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야간 음주 단속이 한창인 영천의 한 도로.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올라갑니다. 수치 0.03에 미달되는 수치입니다. 혼방 수치입니다. 요거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수치 나온다는 거는 술 드시고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맥주 3잔을 마셨다는 운전자는 결국 훈방 조치됐습니다. 저희 영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야간 3회 주간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주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석 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살펴보니 3,025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51건보다 15% 줄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604건에서 329건으로 46% 감소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18명에서 4명으로 78% 줄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이 바뀌었잖아요. 윤창호법이라고. 그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거 경각심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술을 한 잔도 안 하고 친구들끼리도 술을 한 잔 하면 대리를 불러 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차를 안 갖고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영업을 하지만은 식당을 하거든요. 식당을 하는데 되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와도 술을 안 먹어요. 술 먹으면 한 잔도 먹으면 대리해가 본다. 음주 후 대리운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감지된 운전자, 음주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수치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실토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야간에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9월 28일 이후로 자전거 음주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실 때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인 음주 교통사고.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음주 사망 사고는 23건. 지난 5월 영천에서는 20대 만취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 교통 사망 사고를 냈고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7월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처벌은 강력해졌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지금부터가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의 발병이 잦은 시기인데요. 거의 연례 행사가 돼버린 가축 질병에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큽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축사와 100여 미터 떨어진 진입로부터 오가는 차량에 대한 소독이 시작됩니다. 운전자도 반드시 UV 램프 살균을 거쳐야 축사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병할지 모를 구제역 때문입니다. 저희 농가에서는 일단은 겨울철하고 올해도 아시겠지만 2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조금 더 방역이나 소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철새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AI 탓에 걱정스럽기는 닭이나 오리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한 건 지난 2000년으로 지금까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모두 각각 11차례씩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입은 피해액만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구 경북도 구제역 3차례, AI 2차례가 발병해 가축 100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구제역과 AI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청정 경북을 사수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질병, 철저한 방역 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돼지와 분뇨 등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김포 통진읍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된 지 엿새 만에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정한 완충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경북도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9일 가축 방역심의회의를 열고 10일까지 예정됐던 돼지 등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역은 매우 빠르게, 대응은 매우 지나치게라는 주제로 저희들은 일단은 타 시도로부터 돼지 생축과 분뇨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도내를 오가는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도내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 돼지 생축과 분뇨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반출은 호남 영남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35곳의 돼지 2,874두를 수매해 모두 도태시켰습니다. 경북 지역 돼지 사육 농가 743곳을 대상으로 소독차 206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과 함께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22개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돼지 관련 도축장 8개소에 소독 전담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우리 거점 소독 시설을 거쳐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농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지역 농가들은 돼지 15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최초 발병한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부터 방역에 매진해 축산농가 방문 시 철저한 소독과 해외 농축산물 반입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경북도는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방역에 양돈 농가를 떠나 모든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급등했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비자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양돈 농가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돼지 열병 발병 이후 킬로그램당 6,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3,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10월 8일자 거래 기준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362원, 발병 이전인 전달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돼지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출하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는 계속 생산이 되고 출하를 하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데 나가는 게 막히니까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정해진 사육 두수가 있는데 밀사가 되고, 밀사가 되면 돼지가 이제 질병에도 많이 노출되고 안 크고, 그러고 출하 체중이 또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이 등급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는 거죠. 반면 소매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8일자 거래 기준 냉장 삼겹살 소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1,329원으로 발병 이전인 전달보다 5.4% 올랐습니다. 발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며칠 2, 3일 정도 이 도축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확 올랐는데 지금은 뭐 윗지방만 그렇고 밑에는 그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그 어차피 사람들이 뭐 발병 나도 이거 지금 나온 거기는 발병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대구 경북 지역으로는 돼지 열병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양돈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소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한우 농가에서는 모처럼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경주 가축시장입니다. 개월수와 임신 횟수 등에 따라 감정가가 책정되고 곧이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날 거래된 도축용 한우 가격은 한 마리당 700만 원 선. 추석 대목 때보다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특히 수송아지의 경우 430만 원 선으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예년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게 또 송아지 사가서 키우신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손해지만은 파신 입장에서는 그나마 또 그것도 송아지 형성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키우는 건 하죠. 쇠고기 도매가도 상승세입니다. 돼지 열병 이후 쇠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킬로그램당 15,000원 안팎이던 가격이 이달 초에는 2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우시장 호황에 사육두수도 꾸준히 늘어 올 6월 기준 경북도 내 한우 사육두수는 67만 2천 마리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2015년 이후 가위맘소가 늘면서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였고 농가의 입식 의향도 높아 한우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높아 당분간 한우 사육 마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모처럼 이어지는 속값 강세에 축산 농가에서는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가을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죠.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무섭게 이번엔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과수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경북 청도의 한 사과밭입니다. 곳곳에 사과가 떨어져 있고 나무 한 그루는 아예 엎어져 있습니다. 지난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엔 한반도를 비켜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가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를 보면은 나무가 거의 쓰러지고 왔다 하면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기온이 말썽입니다. 9일 아침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올가을 들어 첫서리도 내렸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아직 수확을 못한 농가들은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태풍으로 이미 낙과 피해를 입은 데다 된설이라도 내릴 경우 수확량이 더 줄어들 우려가 높습니다. 갑자기 좀 추워져서 단강 같은 과수주 쪽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수원 쪽에서는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알코올 같은 걸 과수원 군데군데 불을 피워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좀 방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잦았던 태풍에 이어 이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독도 경비대장을 전출시키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청장과의 대화방에 독도 경비대장인 A 경감이 대원들에 대한 욕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하고 대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민연대와 영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영주시 새마을지회와 영주시 새마을봉사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월 영주 새마을회 갑질 의혹이 제기된 후 8월부터 영주시가 센터를 임시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인화 민간 위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정 간부가 오히려 센터 직원을 고소한 사실을 규탄하며 피감사인에 대한 영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영주시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법인화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대구 경북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습 중인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풍수보험 등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성 보험의 보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우리 지역 피해가 꽤 컸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다행히 그 대구 경북 중에서 이제 대구는 내륙이라서 좀 피해갔죠. 다행히. 그래도 뭐 소소한 피해가 뭐 없게 했겠습니까만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경북 지역 중에서도 이 영덕, 울진, 경주와 같은 이제 동해안 지역이 많아요. 네. 경주의 경우는 뭐 400억대 이상, 울진 경우에는 한 300억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동해안 지역 외에 바로 대구 인근, 서쪽 인근에는 성주 쪽에가 또 피해를 입었어요. 이곳은 그 원래 참외 농사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주 참외. 예, 유명하죠. 그 낙과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어쨌든 이 4개 시군을 합해서 어쨌든 뭐 그 피해액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무엇보다도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로서는 시름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수습이 돼야 될 텐데 이 풍수보험이나 농작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 정책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6가지의 보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입 안전보험 이 2가지만 가입률이 절반을 넘겼고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입어도 손실을 입어도 이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축재해보험은 91.7%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축산인들이 가입을 했죠. 아무래도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네. 가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에 반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2.9%에 불과했거든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중에 경북은 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7%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피해가 커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이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좀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50%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보험료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은 이제 20%이죠. 그런 이제 얼핏 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목돈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그 이 농가에서는 월 10만 원, 20만 원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농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돈 부담이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 낙과 떨어지잖아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험 적용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 같은 분이 와서 네. 몇 개가 떨어졌느냐? 떨어졌는데도 이것은 상품성이 있네. 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평가를 하는 그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서 네.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본 만큼의 보험 보상이?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군요. 문제는 그 우리 자동차 보험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해서 올해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이 농작물 재해 보험도 한번 적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낙과가 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도 할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부담해서 낸 것보다는 또 다음에 더 부담을 또 해야 되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의
그 평가에 주관적인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손해평가사 관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앞서 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해를 입게 되면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네. 피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 피해 규모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본 액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 평가를 손해평가사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 손해평가사 제도가 안착된 것은 2015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좀 국가가 책임 있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국가 전문 자격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 자격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고 이 농금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서 또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가 잘 나누어져 있다. 자격을 평가하는 기관과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 자격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없지 않겠냐라고 안심할 수도 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농금원 쪽에서는 이 업무가 재해가 일어나야지 손해평가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재해는 많지 않잖아요. 그럼 손해평가사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농금원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손해평가사들은 아니 재해가 없으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는 이 업무를 또 하지 않기도 하다가 이 농금원에서 배정을 할 때마다 이 투입이 돼서 손해평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금원에서도 이 관리 감독 자체가 그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농금원에서 이 손해평가사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을 할 텐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재해가 벌어졌을 때만 이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앞서 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손해액의 규모를 평가하는 손해평가사에 따라서 농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고 이후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까지 이 손해평가사에게 모두 맡겨진 거죠. 이번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가 피해를 입었던 경북의 한 농민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손해평가반이 다녀갔는데 20년 넘게 농사를 지은 나보다도 이 손해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런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겠죠, 농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액을 측정하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 농작물의 피해, 낙가나 손상의 경우에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는데라고 평가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농금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더 늘려서 배정할 수도 없고 상시 관리할 수도 없는 거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이 관리 업무 자체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경북도 관계자와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농업정책과 조한철 사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그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성 보험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보험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입 대상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 농협에 방문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 부위는 농작물과 가입 조건별로 상이한데 농가에서 선택한 보장 수준에 따라 60에서 9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 보험료는 사과의 경우 헥타당 1,670만 원 정도이며 벼 같은 벼는 15만 원 정도로 품목별로 차이가 심하며 특히 경북은 사과 주산지라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부담이 커서일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우리 경북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단순 가입 면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가입 실적을 산출하기가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같은 경우는 가수 주산지로서 가입 면적이 많은 벼주산지에 비해 농가 가입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농가의 가입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96억 원으로 전국의 5,774억 원의 34%를 차지하고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지방비를 30%에서 5%를 상향한 35%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농작물 그렇군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 확대, 가입 품목 확대, 보험료율 단위 개선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한철 경북도 농업정책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 등의 정책성 보험이 보험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올해만 벌써 7개의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정작 이 보상액은 적고 보험료는 비싸다. 이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외형적으로만 보면 2001년에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대해서 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시작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62개 품목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네.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태풍뿐만 아니라 동상해 그러니까 얼거나 아니면 또 이게 제대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해를 입게 되면 네. 이것도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한 예로 한 가수원에서 이 동상해 피해를 입은 다음에 농장의 수량 자체가 30% 줄었는데 보상액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그 값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05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인 거예요? 네, 적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에서 과실을 판매했을 때 네. 얻을 수 있는 수확량보다 30%가 줄었다고 하면 네. 보통의 과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 30% 줄면 최소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이 피해가 예상되는데 네. 예상되는 피해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거죠.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을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국내에는 한 개사입니다. 네. NH 농협 손해보험이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NH 손해보험이 다른 보험사, 민간 보험사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농협은 농민들 곁에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 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이 감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5.5%로 나왔습니다. 이 손해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2%거든요. 일반적인 손해보험보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면서 NH 농협 손해보험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죠. 특히 2016년 한 해만 봤을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민들한테 보험료는 받지만 보상 금액은 적다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NH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재해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다. 이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농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농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절한 지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정책성 보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상 범위 그리고 기준 확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대상 품목,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 품목 자체를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지금까지 이 정책적으로 품목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네. 그건 뭐 인정을 하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거죠, 농민이 봤을 네. 때는. 그다음 또 하나는 보험사의 운영과 관련된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입니다.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 얘기했듯이 어느 농민은 낙과련에서 30%의 이 생산량이 거의 감소했는데 네. 태풍으로 인해서 기껏 받은 돈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너무 작으니까 이건 뭐 꼭 가입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해는 큰데 보상이 적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30%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네. 일단 가입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또한 방금 우리 청취자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르지만 미리 담보해 놓는 거잖아요. 돈을 넣어놓고. 맞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생한 이런 이 천재 아닙니까? 자연재해가 어느 해에 느닷없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받고자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모든 보험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보험의 이 사람들의 영업이익률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죠. 잠정급이 있었잖아요. 환급해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몇 년 동안은 태풍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그때는 많이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올해 생각보다 태풍이 많아서 농협에서는 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돈 액수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앞에 전년도에 많이 좀 벌어놨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올해 더 주는 조금의 융통성이 있어줘야 되죠. 너무 책정된 요율 표현에 얽매지 말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선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이제 품목도 품목이지만은 네. 손해가 났는 해 그리고 나지 않은 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이 융통성 있는 보험금 지급 제도가 구축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독과점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북도의회 농수위에서 이 국가 책임제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 내용 살펴볼까요? 네,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이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비 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수년간 낮았던 농업 재해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이 기존에 20%였거든요. 네. 이걸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5%로 낮춰주는, 그래서 농민들이 이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호응을 했는데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이걸 자부담 비율을 10%까지 내년에는 낮추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자부담 비율이 아주 적은 수지만 10% 정도 자부담을 하듯이 이거는 농업은 국가적인 산업으로 보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 자부담 비율을 상당히 낮춰주겠다. 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의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이게 보험료 지급 시에 자기 부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까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요. 네네. 앞서서 우리 진행자께서 이 독점하고 있는 한 개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농협이라는 어쩌면 중공적인 조합에다가 이 보험을 독점시킨 거는 이익을 많이 보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쓰라고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NH농협 손해보험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는 정책 변화 앞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